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39세 암 환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면 가족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데 이 사례에서는 별도가구 특례 조항을 통해 독립된 1인 가구로 인정받았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매달 생계급여 76만 원과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별도가구로 인정받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별도가구 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암 투병 중이신 분들이나 중증질 환자, 장애인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보를 담백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선정됩니다. 즉, 같은 집에 사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기준 이하일 때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별도가구 특례라는 제도인데요. 별도가구 특례란 무엇일까요? 가구 전체로는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만 특정 가구원을 분리해서 독립된 가구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주목할 것은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중 하나인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중증질 환자 특례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님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 암 환자, 중증화상 환자 등의 중증질 환자로서 미혼이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자녀인 경우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독립된 1인 가구로 간주되어 수급자 선정이 가능한 거죠. 암 환자인 경우에는 산정특례 등록이 중요합니다. 암 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5년간 근로능력평가가 유예됩니다. 이는 수급자 신청 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죠.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 실제 수급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매월 76만 5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지정되어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인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도 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 월 550만 원 또는 재산이 2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모님의 소득이 월 468만 원 또는 재산이 2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제한될 수 있고요. 사적 이전 소득도 고려해야 합니다. 월 35만 8천 원을 초과하는 용돈을 받으신다면 사적 이전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사적 이전 소득이란 부양 의무자나 친척,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말하는데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39세의 암 환자 김소담 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무직이라 소득은 없습니다. 김소담 씨의 부모님 중 아버지만 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월 400만 원, 재산은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가구 전체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만 김소담 씨는 30세 이상의 암 환자이며 미혼이므로 별도가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소담 씨는 독립된 1인 가구로 인정받아 매월 생계급여 76만 원과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 별도가구 특례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평가 시 암 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근로능력평가가 5년간 유예됩니다. 산정특례 미등록 상태라면 의료기관에서 관련 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39만 원 정도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이의 32%인 76만 원 정도이고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40%인 95만 원 정도입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할 때 부모님의 소득이 생계급여는 550만 원, 의료급여는 4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적 이전 소득의 경우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매월 30만 원씩 용돈을 주신다면 이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인 35만 8천 원보다 적기 때문에 사적 이전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월 40만 원을 받는다면 초과하는 4만 2천 원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사적 이전 소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이전에 올린 영상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별도 가구 특례는 암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만성질 환자, 희귀, 중증난 치질 환자 등도 조건에 따라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제 정리해볼까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30세 이상의 암 환자 등 중증질 환자는 별도 가구 특례를 통해 독립된 1인 가구로 인정받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별도 가구 특례임을 말씀하시고 암 환자 산정 특례 등록을 확인하세요.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기준, 사적 이전 소득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